안녕하세요, 카통용 에디터 조영규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1000만원 초반 정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1000만원 초중반 아니고 진짜 1000만원 극초반대입니다.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중고 SUV 뭐가 있을까? 좀 몇 가지 선택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딱 정확히 두 가지. 먼저 제 왼쪽에 있는 거는 이 르노의 QM6,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바로 현대의 산타페. 그러니까 정확히 이 두 대를 가지고 한번 어떤 것들이 1000만원 초반대 예산에서 중고 SUV를 샀을 때 조금 더 만족감이 있고 조금 더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렛츠고! 먼저 산타페 DM을 볼게요. 요게 보니까 지금 중고가 2.0 디젤입니다. 2.0 디젤이고 6단 토크 컨버터의 2013년식 모델이에요. 그리고 이리움 프리미엄 트림 차량입니다.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출시 당시에 그 시작가가 3천 초반 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차량의 중고 가격은 완전 극 1000만원 초반 언저리에 있습니다. 1000만원, 1100만원 요 정도 하는데 지금 키로수 같은 경우는 9.2만 킬로예요. 한 9만 킬로를 살짝 넘은 상태죠.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있는 QM6, 이 QM6가 사실 근데 그 영상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원래는 이거랑 비슷한 가격에 진짜 1000만원 초반대의 QM6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그 차량이 오늘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차량을 출고를 못해서 저희가 그 차량과 좀 비슷한 거를 갖고 오긴 했는데, 실제로 1000만원 초반대 QM6는 여기서 키로수가 한 3만 정도 더 업이 돼서 한 9만 킬로 언저리 정도, 그리고 연식도 2016년식에다가 4륜이 아닌 2륜 모델을 이제 기준으로 설정을 해놓고 두 차를 비교하신다고 설정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차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페이퍼 스펙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엔진은 똑같습니다. 2.0 디젤, 2.0 디젤. 하지만 변속기에서 차이가 있죠. 이 산타페는 6단 토크 컨버터, 그런데 이 QM6는 CVT예요. 이런 점들을 인지를 하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산타페. 산타페는 출력이 보니까 재원상으로는 184마력이에요. 토크 같은 경우도 41토크. 실제로 요 QM6랑 비교를 해봤을 때 요 QM6 같은 경우는 출력이 177마력, 토크도 38토크 정도가 나와서 2.0 디젤이라 좀 비등비등하긴 해, 이 수치가. 그런데 문제가 대충 이제 뭐 184마력이나 177마력이나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QM6 미션이 뭐라고 했어요? CVT잖아요. 그래서 이 차를 운전을 하다 보면 저 산타페가 가진 초반부터 뻥뻥 이제 토크발로 치고 나가는 그런 디젤 파워트레인의 맛을 사실 이 QM6에서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게 산타페보다 조금 더 아주 살짝 답답한 느낌은 있어요. 그래도 이 QM6가 좀 더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연비 세팅이에요.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당연히 디젤 엔진이니까 연비가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QM6 같은 경우는 출력적인 부분을 살짝 포기하더라도 연비의 효율을 좀 극대화시키는 그런 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공인 연비가 디젤 같은 경우는 한 18? 뭐 이 정도 나오는데, 야, 그거는 디젤이니까 당연히 그 정도 연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QM6는 가솔린 모델을 타도 연비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반면에 산타페 DM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좀 약간 걸리는 게 뭐가 있냐고 한다면 저는 그거 뽑을 것 같아요. 저압 EGR 문제. 이 저압 EGR 관리를 잘못한 차량들을 살펴보면 나중에 진짜 막 DPF 말아먹고 엔진까지 이게 막 넘어가서 나중에는 엄청난 수리비로 이 차에 막 돈을 갖다가 그냥 확 꼬라박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타페 DM 초기형 모델을 구매하실 때는 이런 EGR 문제라던가 DPF 이런 것 쪽을 잘 확인을 해보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점, 이 점을 좀 약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QM6도 냉각계통 쪽에 살짝 이게 트러블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두 차량을 보시려면 산타페는 저압 EGR 문제가 있는지, QM6는 그 냉각계통 이슈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비교해 보시면서 중고차를 구매할 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QM6를 보시면 이 차는 근데 조금 애매한 게 하나 있습니다. 르노가 우리나라에 처음 이 QM6를 출시를 했을 때 이 자사의 중형 SUV라고 포지셔닝을 잡고 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중형이라고 체급을 분류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 QM6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판매될 때 C세그먼트, 약간 준중형, 약간 이쪽으로 팔렸고, 요 산타페 같은 경우는 한 세대가 아니라 거의 두 세대 이전에 나온 중형 SUV잖아요. 그런데 이 둘이 놓고 보면 오히려 산타페가 조금씩 더 큽니다. 전장, 전고, 전폭 이런 모든 면에서 산타페가 더 큰데, 다른 건 다 이 구형 산타페보다 작아도 이 휠베이스만큼은 오히려 얘가 한 5mm 정도가 아주 소폭 조금 더 넓어요. 산타페 디자인 일단 얼굴을 한번 보시죠. 이 얼굴을 보면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현대자동차의 그런 디자인이죠. 사실 이 전면 디자인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도입했던 패밀리룩의 시작, 플루이딕 스컬프처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디자인이었어요. 특히 이 앞에 육각형 헥사고널 그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 그릴 디자인이 사실 살짝 아우디를 느낌이 나는 그런 디자인이기도 했었고, 전반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있는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산타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두 세대 이전 모델이죠. 그리고 이제 도로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봐온 차들이다 보니까 익숙함에서 오는 지루함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차 출시 당시에는 굉장히 멋졌던 디자인도 지금에 와서 보면 약간 옛날 차 느낌이 강한 SUV다, 이런 이미지를 사실 지우기는 힘들어요. 반면에 디자인을 보면 사실 이 QM6는 기본적으로 2016년 출시 당시에는
상태에서 이 차 디자인은 굉장히 잘 만들었던 그런 디자인입니다. 프랑스차 특유의 좀 유려한 곡선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잘 다듬었고, 이 차를 만들 때부터 디자인적으로는 더 이상 깔 게 없고 더하거나 뺄 게 없는 그런 완벽한 완성형 디자인으로 나왔던 차예요. 물론 이 QM6도 2016년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보면 8년이나 돼가지고 사실 중간에 풀체인지를 한번 하고도 남았어야 됐는데, 근데 현대기아 차와는 다르게 뭐 르노나 쉐보레나 좀 한 세대 모델을 좀 길게 가져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 자체가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8년 동안 봐왔지만 지금 봐도 옛날 차 느낌, 구형차 느낌 안 나고 충분히 현역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자인 측면에서는 이미 나올 때부터 완성형 디자인이었던 이 QM6가 압도적인 완승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산타페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산타페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네, 이 산타페 진짜 오랜만에 이 차를 타보니까 확실히 이게 10년 이상이 된 차, 그리고 지금의 산타페로부터 무려 2세대를 건너 이제 이전의 옛날 차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테리어나 이 레이아웃 같은 것들은 진짜 옛날 차 느낌이 있어요. 투박하게 조그만 내비게이션 유닛 그냥 가운데 딱 박아놨고, 통풍구도 그냥 형식상으로 박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버튼들 보세요. 요즘에는 사실 이렇게 버튼들 많이 없잖아. 이런 거 버튼들이 뭐 되게 많습니다. 물론 이제 직접적 손으로 만지는 직접적인 이런 직관성은 좋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요 기어 노브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트림이기 때문에 버튼이 뭐 다 두 개밖에 없어요. 이 열선 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확실히 이런 것들만 봐도 아날로그적인 맛이 있었죠. 저는 그래도 요 통풍 열선 시트 같은 것들, 이런 거는 손이 갈 수 있는 빠른 위치에 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들은 사실 직관성 면에서는 훨씬 더 편하긴 하죠. 그리고 또 아쉬운 거는 그거죠. 오토홀드. 저는 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랑 오토홀드 옵션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차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트림이니까 그 옵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기어 노브 근처가 되게 썰렁해요. 그런데 이 당시 산타페에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랑 오토홀드를 추가하려면 익스클루시브, 그러니까 최상위 트림 가성 옵션을 돈을 더 얹어줘야지만 그거를 넣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소재감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대시보드 위쪽에 있는 이런 소재라든가, 여기는 좀 약간 대시보드랑 다른 패턴이 들어가 있죠. 이 통풍구 쪽으로 이어지는 이 중간에 패널도 좀 다른 패턴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도어트리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보통 싸구려 차라면 요거 하나로 그냥 퉁 쳤을 텐데 패턴이 다 다른 패턴이 들어가 있고, 시각적으로 보면 그래도 완전 싸구려 차는 아니구나, 중형 SUV급에 걸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디자인을 한 티가 나요. 괜찮게 신경을 썼네. 이 차가 10년 이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QM6의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산타페에서 딱 그 전반적인 레이아웃이나 인테리어를 보다가 QM6로 들어오니까 확실히 얘는 요즘 차의 느낌이 납니다. 일단 센터페시아를 딱 보시면 세로형의 큼직한 터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최신차라는 느낌을 딱 주게 만들더라고요. 물리 버튼들도 보면 얼마 없어요. 그냥 뭐 비상등 있고 모드 버튼 같은 것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이 정도? 진짜 깔끔하게 한두 줄 이렇게 처리된 게 답니다. 그리고 이 물리 버튼이 기어 노브도 비슷합니다. 여기도 물리 버튼이라고는 해봐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크루즈 컨트롤 하는 거, 딱 전반적으로 차를 봤을 때 굉장히 깔끔하고 심플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터치 스크린으로 많은 것들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에어컨 조작할 때 온도는 이렇게 조절하는데, 사실 우리가 온도보다도 더 많이 조작하는 게 풍량이잖아요. 풍량. 근데 풍량은 물리 버튼이 없고 터치로 굳이 이렇게 열어서 이걸 해줘야 돼. 이게 얼마나 불편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터치라도 잘 돼야 되는데, 진짜 정확하게 그 지점에 갖다 대지 않으면 뭔가 터치가 제대로 안 먹는 좀 그런 불편한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 QM6는 훨씬 더 나중에 나온 차이기 때문에 주행 보조 시스템 같은 것들 다 붙어 있고, 이 S링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게 있는데, 사실 이게 르노 차라고 나오긴 했지만 이 당시 르노가 일본의 닛산과 해가지고 이게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로 묶여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르노 QM6 같은 경우는 베이스가 된 차는 르노의 차가 아니라 닛산의 로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들어간 S링크도 닛산 로그의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굉장히 불편한 사용성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QM6가 나중에 두 번이나 페이스리프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S링크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탑재를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킹받게 했던 그런 요소긴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있죠. 그런데 오토홀드가 없어. 아니 르노 차도 그렇고 쉐보레도 그랬지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갔는데 오토홀드가 없다. 확실히 옵션적인 부분에서 뭔가 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사용자가 체감을 했을 때 느껴지는 진짜 실생활적인 편함은 산타페가 좀 더 크지 않나 싶어요. 2열에 탔는데 2열 편의성은 일단 역시 산타페가 시대가 진짜 10년 이상이 지났지만 굉장히 훌륭한 중형차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게, 저는 여기 B필러에 달려있는 송풍구, 저는 이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중앙에 센터 콘솔 끄트머리에 달려있는 것보다 여기 B필러에 달려있는 게 훨씬 더 2열 승객에게 쾌적함을 전달하게 해주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2열에도 다 이제 슬라이딩이 됩니다. 이렇게 이것도 리클라이닝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눌러서 시트를 제일 뒤로 당겨봤을 때 어디까지 누울 수 있냐. 자, 이 정도면 그냥 거의 누워서 가는 건데, 약간 사장님 차 느낌인데? QM6 2열에 탔습니다. 그런데 QM6는 2열에 딱 타보니까 산타페랑 바로 차이가 나요. 무릎 공간도
물론 충분히 여유가 있긴 하지만 굳이 산타페랑 비교를 해보자면 산타페가 조금 더 넓어. 이 무릎 공간 이상으로 더 차이가 나는 거는 이 시트 포지션. 아까 산타페 같은 경우는 앞뒤 슬라이딩이 됐지만 이거는 슬라이딩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리클라이닝도 따로 안 됩니다. 그냥 이 고정이에요. 이게 불편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막 누워서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사장님 자세는 할 수가 없어요. 일단 2열은 산타페 압승. 이렇게 두 차량을 살펴봤는데 확실히 이 두 차량이 서로 가진 장점과 이 특징들이 있어요. 먼저 산타페 같은 경우는 진짜 2열의 쾌적한 공간감, 전반적인 출력도 이 디젤 차량이 가지고 있는 시원시원한 토크감으로 밀어붙이고 가속하는 이런 능력도 산타페가 조금 더 괜찮은 편이죠. 반면에 QM6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더 나중에 나온 차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훨씬 더 요즘 차 느낌이 나고 연식이 조금 더 적잖아. 그리고 여러 가지 주행안전 보조 장치 같은 것들도 달려 있고 1열에 앉아서 이제 전반적으로 차량의 실내 같은 것들, 인테리어라든가 센터페시아를 바라봤을 때도 훨씬 더 최신식의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QM6는 연비적인 측면에서도 이점이 굉장히 있는 차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QM6는 디자인과 연비, 산타페는 좀 출력적인 부분과 2열의 공간감, 이런 점들에서 서로 장단점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잘 비교를 해보셔가지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그런 차를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1000만 원 초반대 중고 SUV QM6와 산타페를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 유익하게 보셨다면 저희 카톡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해주시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톡 에디터 조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